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상공에서 미세먼지 이동을 관찰할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위성 2비호가 잠시 후 발사됩니다. YTN 사이언스는 지구 반대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천리안 2비호의 발사 장면을 특별 생중계합니다. 천리안 2비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위성은 내년부터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되는데요. 먼저 이혜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조립동의 문이 열리자 천리안 2비호를 품은 로켓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로켓은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발사체로 천리안 2비호를 우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3.5km, 로켓은 안전한 속도로 발사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난 천리안 2비호는 기상 상황이 허락한다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18분 발사될 예정입니다. 먼 이동 거리를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각종 습도라든가 이동에 따른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위성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2비호는 36,000km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의 이동을 포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또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된 관측 정확도로 적조와 녹조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위성은 발사 31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발사 39분 뒤에는 호주 관제소와 첫 교신을 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비호가 관측한 대기 환경 정보는 내년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 정보는 오는 10월부터 한반도에 전송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리안 2비호가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위성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먼저 이 정지궤도 위성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지궤도는 적도 상공 36,000km에 떠 있는 위성을 말을 하는데 이 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서 이 지구에서 보면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성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의 특정 부분만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관측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은 다른 나라들도 다 이 궤도에 위성을 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동경 128.2도에만 위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2비호도 이 동경 128.2도 여기 올리게 되고 이 2비호의 쌍둥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2A호도 이 궤도에 올라가 있고 1호도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거를 환경 위성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천리안 2비호 같은 경우에는 정지궤도 위성이면서 이제 이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 탑재체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 탑재체로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 같은 거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양 탑재체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적조 현상 같은 것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지궤도가 36,000km 상공에 올라가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서 지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곳을 이렇게 관측하는 데 유리해요.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작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적게도 한 500m에서 600km 정도 사이에 위성을 올리는데 넓은 곳을 관측할 때는 이렇게 높은 궤도에 올려서 보거든요. 넓은 곳을 관측한다는 거는 이런 오염 물질, 뭐 미세먼지나 중금속 이런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위성으로 봤을 때 파악하기가 좀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위성에서 이 에너지를 쪼아주면은 특정 파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파장의 변화를 분석을 하면 오염 물질이 뭐 어디에서 어디를 이용하는지, 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디에 이동하는지, 뭐 적조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동하는지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천리안 2비호가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이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나사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발 오염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해안, 그 캘리포니아 쪽에 넘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미국도 없기 때문에 천리안 EBO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은 뭐 미국 나사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천리안 EBO 좀 다소 생소하죠.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곳에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리안 EBO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 스페이스가 만든 아리안 5 로켓에 실려서 네. 발사가 되는데요. 이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가 이 아리안 5의 전용 발사장이다. 아,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안 5는 프랑스하고 유럽 연합 국가들이 공동으로 만든 로켓인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프랑스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그럼 유럽 본토에서 쏘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 가서 쏘느냐? 네.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위성들도 다 이 기아나에서 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또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 가야 되는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아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1년 내내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성을 언제든지 쏠 수 있다. 네. 이런 날씨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위성을 쏠 때 지금 천리안 EBO 같은 경우에는 정지궤도 위성을 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성은 뭐 저궤도 위성도 있고 극궤도 위성도 있고 굉장히 위성의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위성마다 약간씩 쏘는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이건 이제 각도라 그러는데 네. 발사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발사각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기아나 우주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정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뭐 저궤도나 극궤도 위성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연합은 여기를 이제 우리의 우주센터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쏘는 거죠. 또 뭐 천리안 EBO를 발사하는 방금 말씀하신 아리안5 로켓은 보통 대형 위성을 2개를 한꺼번에 발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천리안 EBO와 일본 위성도 함께 발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본 위성은 어떤 위성입니까? 일본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위성, 모바일 위성인데 이제 일단 먼저 왜 2개를 발사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아리안 5 로켓 같은 로켓을 우리가 흔히 이제 헤비 론치 비이클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로켓은 최대 10톤까지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천리안 EBO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한 3.5톤 정도가 돼요. 네. 그럼 한 6.5톤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 위성이랑 같이 이번에 탑재해서 발사되는 일본 위성이 한 6.5톤 정도 돼요, 무게가. 우리보다 조금 더 굉장히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리안 이 스페이스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이 로켓을 한 번 쏘면은 이게 회수가 안 되거든요. 스페이스X와 달리. 한 번 쏘면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네. 탑재 용량이 10톤이니까 이왕 하는 거 10톤을 꽉꽉 채워서 위성 올리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거만 쏘면은 6.5톤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들은 이제 이렇게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신청을 할 때 아리안한테 우리가 이제 3.5톤짜리 쏘겠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그럼 니네 좀 기다려라. 6.5톤짜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그 10톤을 꽉꽉 채워서 쏘는데 우리가 3.5톤, 일본이 6.5톤 이렇게 네. 돼서 이번에 쏘아 올리는 거고 이런 방식을 이제 동시 탑재 발사라고 불러요. 동시에 2개를 쏘아 올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켓에 보면은 이 상단부에 이제 그 위성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 위성이 우리 거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본 위성이 맨 위에 올라가 있고 네. 우리께 이제 그 아래 장착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먼저 일본 위성이 분리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위성이 분리가 된다. 이제 그런 시퀀스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는 발사 전 카운트다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로켓이 발사가 되면 어떤 순서로 이 정지 궤도에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로켓이 몇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아리안 로켓 같은 경우에는 1단과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단 로켓이 있고 2단 로켓이 있고 양옆에 이제 사이드 부스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1단하고 2단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1단에도 엔진이 있고 네. 2단에도 엔진이 있고 사이드 부스터는 그 부스터 자체가 이제 엔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켓이 이제 발사가 시작이 되면은 1단 엔진이 점화가 돼요. 근데 1단 엔진 자체만으로는 이 로켓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드 부스터도 같이 점화가 되어서 이제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이 점화가 되고 사이드 부스터가 점화가 돼서 로켓이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드 부스터가 분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일단 엔진이 이제 점화가 끝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로켓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 그 페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 2단 로켓이 점화가 돼요. 이제 2단 로켓이 이제 앞에 그 위성 2개가 장착돼 있겠죠. 그럼 이제 2단 로켓이 쭉 올라가가지고 2단 로켓이 이제 목표 궤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엔진이 분사가 종료가 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본 위성이 먼저 분리가 되고 우리나라 위성이 분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전이 궤도라고 불려요. 우리가 네.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지 궤도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이 궤도까지 보내줘요. 그 로켓은. 근데 전이 궤도는 뭐냐면은 이 그 타원형의 궤도인데 이게 이제 정지 궤도 가기 전에 궤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전이 궤도에서 이제 로켓이 위성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인 정지 궤도를 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전이 궤도에서 돌다가 이제 표류 궤도로 이제 바꿔요, 궤도를. 표류 궤도는 이제 원형인 궤도인데 이제 정지 궤도보다 좀 고도가 낮아요. 근데 거의 정지 궤도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표류 궤도에서 이제 정지 궤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위성이 가지고 있는 자체 엔진이 5번 정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최종 목표인 정지 궤도까지 네. 위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대략 한 2주 정도 걸려요. 오래 여기까지 걸리네요. 올라가는데. 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그렇네요. 쌌다고 해서 뭐 오늘 바로 정지 궤도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이제 전위 궤도에 가서 위성이 돌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표류 궤도를 거치고 네. 이 표류 궤도에서 최종적으로 정지 궤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목표 궤도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착하는 데까지는 2주 정도를 통상 기다려야 2주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리고 천리안 비호가 시스템과 본체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탑재체의 경우 해양 탑재체는 한국과 프랑스, 환경 탑재체는 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천리안 EAO 때와 비교를 해서 좀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인공 위성을 설명을 할 때 네. 위성 본체가 있고요, 네. 탑재체가 있어요. 네. 이 위성 본체라 하는 거는 위성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구조체, 그다음에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고 뭐 태양 전지판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탑재체라는 거는 위성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체에다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EBO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세먼지하고 적전상 같은 거를 관측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양 탑재체하고 그 대기 탑재체 이게 두 개가 이제 장착이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EB호의 그 쌍둥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오 같은 경우에는 본체를 역시 우리 기술로 만들었지만 네. 그때는 이제 기상 관측 위성이거든요. 이 레이오는 그 기상 탑재체는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EBO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그냥 전량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 프랑스하고 그 미국이랑 각각 나눠서 공동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체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EBO가 이 EA호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진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위성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탑재체도 우리 기술을 좀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생중계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화면에 이제 보시면 지금 계속 발사 전에 로켓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런 장면들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다운을 보면 한 5분 8초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리안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 액체 그 연료를 주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 전에 주입을 해야 돼요. 어, 이 액체 연료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연료를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로켓이 뭐 제대로 주입이 됐는지 네. 그다음에 연료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액체 산소, 이 산화제도 같이 주입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연료가 산화가 되기 위해서 산화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저 화면에서 보이는 저런 장면들은 이런 발사하기 전에 저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 관제소에서 로켓이 이제 제대로 모든 게 준비가 됐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도 준비 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제대로 다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발사는 언제든지 스톱이 될 수가 있고 뭐 연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발사가 약 4분 10초 정도 남았죠.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점검은 어떤 점검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료제를 주입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점검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날씨 뭐 그런 변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뭐 1분 전에도 이렇게 해서 발사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저 때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기아나 우주센터는 날씨도
별로 변수도 없고 발사하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발사 성공할 거로 보십니까? 아마 무리 없이 발사는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이 이제 아리안 5 로켓에 실려서 쏘아 올려진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 로켓의 어떤 그 발사 성공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로켓이 지금까지 한 뭐 70에서 80회 차례 정도 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로켓이 실패한 게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발사에 실패한 경우가. 사실 성공했다고를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실패한 경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5번? 아, 5번 미만이에요. 아, 미만인가요? 이 아리안 5 로켓이 지금까지 실패한 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돼요. 아, 네. 성공 확률이 98%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로켓은 거의 뭐 실패하지 않는다, 쏘아 올려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리안 5 로켓은 전 세계 이 상업용 네. 위성 발사 시장의 절반 정도를 이 로켓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도 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2A, 이거 전에 그 위성 EAO도 네. 이 아리안 5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고요. 네. 지금 쌍둥이 위성인 EBO도 이 아리안 5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로켓을 선정할 때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그걸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아리안 스페이스의 아리안 5하고 스페이스 X가 네. 이제 입찰에 이제 공모를 했었던 거죠.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네. 스페이스 X 로켓은 재활용 로켓이다 보니까 아리안 5 로켓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요. 한 절반 정도 이하로. 네. 그럼 우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실 스페이스 X 로켓을 쓰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때 계약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이스 X는 신생 회사고 이제 아리안 5는 이미 이제 로켓 시장에서는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스페이스 X보다는 이 아리안 스페이스사를 선택을 했었던 거죠. 뭐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전문가분들도 다 이번 위성 발사가 성공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분 30초 정도 발사가 남았습니다. 생중계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로켓 발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로켓이 발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사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광연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엔진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로켓이 이제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는 네. 지구가 이제 그 로켓을 잡고 있는 그 중력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로켓 엔진이랑 그 양옆에 있는 사이드 부스터에서 이제 그걸 뿜어내는 거죠. 네, 곧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로켓 발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50초 남았습니다. 지금 저 로켓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 큰 게 있잖아요. 저게 이제 로켓 본체 1단과 2단으로 구성된 로켓이고 그 옆에 보면 좀 작은 게 2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드 부스터라고 해서 로켓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4초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를 보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마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곧 아까 말씀하신 그 화염을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로켓이 발사되게 되면은 이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네요. 5, 4, 3, 2, 1, top. 아까 말한 그 화염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아마 이제 메인 엔진은 점화가 됐고 사이드 부스터가 점화가 되면서 로켓이 이륙하고 있는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천리안 EB 위성을 실은 아리안5 로켓이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가 성공을 한 것 같죠?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142초가 지나면은 고체 부스터가 일단 먼저 분리가 돼요. 네네. 좀 있으면 분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고체 부스터가 분리되고 3분 22초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로켓의 앞부분,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1단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메인 엔진은 There we go. 530초 뒤에 분리가 It was 되고요. always an extremely moving experience to watch this. It's my second live, but my goodness, it is something else, isn't it, Josh? You've been doing this for years. I've never seen one from the 뭐 terrace 성공적으로 here. Just 발사했다. now, at plus 50 seconds, getting the noise of the 첫 liftoff 교시는 with that 언제쯤 delay. 일어날까요? 위성과의 첫
교신은 발사 뒤 이 39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이 최종적으로 위성과 분리되는 시점이 발사 후 31분이거든요. 위성이 로켓에서 분리돼서 전개되고 나서 한 8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지상국이랑 첫 교신을 하게 되는데 이 천리안 2비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있는 야사가라 관제에서 첫 교신을 하게 되죠. 네, 지금 위성의 모습이 pilotage est calme. 않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이제 이거 아리안에서 그래픽으로 준비한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39분도 이루어지는 교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교신이 이루어집니까? 호주에 있는 관제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위치로 보면은 이 남미가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가까운 호주,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 이제 그 위성과 첫 교신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지상에 있는 이제 관제소 첫 교신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 발사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위성 발사 성공했다고 할 때는 이 39분대에 이루어지는 호주 관제소의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Séparation des étages. 네, 그럼 교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됩니까? 근데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예 궤도, 표류 궤도, 이 목표 정제 궤도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 전이 궤도는 저궤도에서 이 정제 궤도로 이동하는 중간 궤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어서 지구에서 이제 가까우면 한 500에서 600km 정도 되고 멀 때는 한 3만 km가 넘는 그런 타원 궤도를 이렇게 계속 그리면서 표류 궤도로 이제 진입할 준비를 하는 거죠. 표류 궤도라고 하면은 정지 궤도에 거의 근접한 궤도로 네. 정지 궤도보다 조금 더 낮은 궤도다. 그럼 위성이 표류 궤도에서 5번 순차적으로 이제 엔진을 분사를 해서 조금씩 이제 그 정지 궤도를 향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지 궤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궤도에 상승하게 되면은 네. 위성이 이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아리안 스페이스에서 준비한 그래픽 화면은 어떤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페어링이 분리된 겁니다. 위성을 보하고 있는 페어링이 분리가 된 거고요. 페어링이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잠시 뒤에는 1단 엔진이 분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된 천리안 2비호는 한반도 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관측하는 세계 최초의 환경 위성입니다. 성공적으로 또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now got rid of the fairing, and our satellite is our top satellite. The one in the upper position is now. 보면 또 뭐 2022년 이후에 발사되는 미국 위성과 또 2023년 이후 우주로 나가는 유럽 위성과 함께 글로벌 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앞서 설명했지만 사실 이 정지 궤도에서 이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탑재치를 네. 장착한 위성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고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런 환경 감시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제 이들 위성이랑 같이 공동으로 각각의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국제 협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천리안 2비호의 관측 범위도 화제입니다. 일본에서부터 또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3개 국가도 포함이 된다고 하죠. 현재 정지 궤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6,000km 고도에서 지구를 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메인은 한반도가 되겠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의 영역까지 우리가 이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대기나 환경, 해양 관련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발사한 지 5분 23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8분 정도가 지나면 1단 줄을 분리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단 엔진을 분리되고 나면은 이제 2단 엔진이 점화가 돼서 네. 2단 엔진의 추력으로 로켓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아리안5 로켓에 실린 천리안 2비호 위성 발사 장면을 방금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아리안 5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뭐 설명했지만은 이게 이제 프랑스 영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네.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발사가 되다 보니까 이 천리안 2B 위성이 우리나라에서 이 기아나 우주센터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배를 타고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발사하는 시기도 우리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10톤을 채우기 위해서 아리안 스페이스의 어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자국 네. 그 발사체를 보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누리호가 만약에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 위성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쏘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천리안 2비호는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발사가 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누리호는 우리 발사체인데요. 그럼 발사체를 국가가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주에서 뭔가 이제 상업적인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주에서 우리가 뭔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네. 일단 우주에 나갈 수 있는 비이클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켓, 발사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위성, 우주에서 뭐 관측할 수 있는 장비, 인공위성이라고 보통 부르고 위성이 촬영한 그런 관측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제 숙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발사체를 보유하게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우주에 살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올릴 수가 있게 되고 이 발사체를 우리가 상업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 이제 위성 같은 걸 수지에서 발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돈도 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가가 이제 발사체를 보유하게 된다는 거는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몇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진정 이렇게 우주 강국을 하나의 도약을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지금 천리안 2비호는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아닌 정지궤도 위성은 이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천리안 시리즈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천리안 1호가 있었죠. 천리안 1호가 이제 해양 관측, 뭐 기상 관측 이런 걸 하는 복합 위성이었어요. 네. 천리안 1호에 이어서 발사된 게 천리안 2A호고 천리안 2A호는 이제 기상 관측이 주요 임무였던 그런 위성이었어요. 그래서 기상 그 관측을 하는 탑재체는 미국에서 수입을 했다.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고 천리안 2B호는 천리안 1호가 했던 그 해양 관측 임무를 이어받은 거에 더해서 대기를 관측하는 임무까지 부여를 받은 우리나라 이제 세 번째 정지궤도 위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리안 2비호는 한반도 상공 36,000km 정지궤도에서 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유발 물질을 관측하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 위성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첫 번째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 위성 2비호 발사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